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how to. 항상 how to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어떤 행동을 해서, 옛날에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저 뭐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라, 어떻게 어떤 말을 하면 된다, 어떤 행동을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정성이 과연 그게 표현이 될까, 이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패러다임을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룩백이라고 하는 책을 그래서 쓰게 됐죠.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저절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질 것 같아 라고 해서 룩백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최근에 하나 읽은 책이 있는데, 아비투스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투스, 이 책, 그 표지를 딱 보면은 표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habit, 마치 habit, 습관처럼 처음에는 읽혔거든요. 근데 습관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얘를 한번 찾아보니까 라틴어에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말에서 출발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비투스는 아우라처럼 인간을 감싸고 있다. 아비투스란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왠지 그 사람을 딱 볼 때 보면은, 야, 왠지 저 사람 좋아 보여. 제가 그냥 딱 그 매력적인 사람, 룩백, 그냥 이 맥락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비투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를 한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유년기에 뵌 아비투스가 아주 깊게 자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바뀌기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는다. 우리의 그 아비투스는 우리의 과거, 가족, 교육, 경력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나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것들. 그런데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한테 이제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또는 책이나 아니면 뭐 CEO 과정이나 다양한 어떤 교육들 있죠. 또는 자기 개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또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딘가 어색하고 방금 배운 티가 나서 막아주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단계 위로 도약하고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도전 정신을 깨우는 새로운 도시. 우리가 왜 못 가본 새로운 도시를 갔는데 되게 쇼킹했었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유럽에 배낭여행을 어릴 때 간 적이 있어요. 언제 갔냐면 제가 유럽에 배낭여행을, 저 92학번이거든요. 근데 94년도에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 호텔 조식 뷔페부터 저한테는 센세이션이던데요. 아침에 조식 뷔페를 아침부터 먹어?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줄을 이렇게 일자로 서는 거.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 한 줄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줄을 서는 거. 최고 중에 최고만 모이는 엘리트 대학, 유명한 사교 클럽, 또는 친정보다 더 잘 사는 시댁,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어디 뭐 재벌집에 시집을 가는 뭐 누군가의 모습,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뒤처짐? 근데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 브루디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러한 뒤처짐을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이력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의 사회학자 샤무스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타고난 취향, 가치관,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신이 닮고 싶은 역할을 배우고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연기가 아니라 타고난 본성처럼 보이게 된다. 이 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7가지를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7개를 제가 한 번에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나눠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심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심리 자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인데요. 상류층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특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걸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심리적 자본 7가지에 대해서 책에는 또 이제 7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장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라.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고 감탄이나 짜증의 표현을 억제하고 무례에 동요하지 말고 표정과 몸짓 언어를 통제하라. 또 침착한 태도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그래야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쳤던 버릇이 다시 튀어나올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스트레스 상황일 때 다시 내 걸로 이렇게 돌아오면 타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설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아주 힘들겠지만 좌절을 멀리 해라.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는 것이 엘리트의 아비투스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부자들은 새로운 경험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 이거 예전에 제가 꼰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렌디함을 갖추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부자들은 호기심이 많고 관용적이다. 부자들을 연구한 작가 토머스 콜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독서 습관을 5년간 연구를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이런 사람들을 정의를 했어요. 자산을 36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 그들 중에 88%가 하루에 30분 이상 독서를 주로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들이 주로 독서하는 내용들은 전문서와 비소설, 또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고 있더라. 또 가난한 사람은 훨씬 적게 책을 읽고 주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또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여가의 80%는 독서를 했고요. 학생들에게도 자기계발서, 경영서, 투자 관련된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 중에 극히 일부분만 그 가능성을 이용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해요. 근데 그거를 이루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대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우연한 행운, 직접적인 후원, 또 부자 예인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거나 이런 게 있대요. 근데 반면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콜리의 설문에 의하면 그 부자 연구한 사람, 부자들의 70%가 1년에 적어도 하나의 큰 목표를 추구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단 3%에 그쳤대요. 우리 지금 연말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해가 되는데 우리도 가슴에 손을 얹고 큰 목표를 나도 하나 만들고 있든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난할수록 여론에 더 많이 끌려다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린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최고의 직업뿐 아니라 직업 학교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요구한다. 우리의 미래 연습생은 책임감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으로 익혔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서를 초월해서 기업 전체를 봐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생산 비용을 염두에 두고 시장과 트렌드 그리고 경쟁사를 조사하고 고객의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계속 자신을 개발해라. 야, 공부하라는 얘기는 어디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심리적 자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높은 목표는 안전한 바운드리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12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2018년도에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는 도전을 합니다. 110km였고 시간은 14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한 300m 뒤에 아버지가 큰 요트를 타고 그대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꼬마는 한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만들었고 2년간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도와준 거예요. 정신력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높은 목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한 바운드리인 거죠.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좀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럼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아이가 가는데 300m 뒤에서 아버지가 따라간다? 결국 아버지가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럴 수는 있지만 미성년인 아이에게 그냥 너 혼자 한번 가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명문대학교에 있는 뭐 이제 좋은 조건에 뭐 공부를 잘하는 이런 친구들의 스펙이 다들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모가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 프랑스의 톰 고론이라고 하는 꼬마는 2년 전에 꿈을 만들었고 이 꿈을 부모가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부모가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안전장치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꿈을 독려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너 한번 해봐. 이 정도.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 정도. 하지만 네가 실행은 해야 돼. 엄마가 그걸까지 해줄 수는 없어. 이 정도. 이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 혼자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방임, 방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정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독일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상위 5% 높은 교육 수준, 음악, 문화, 뭐 의식적인 휴식, 뭐 장기 해외 체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한 학년에는 6%만이 대학을 갈 수 있었다. 나머지 94%는 직업학교에 가서 돈벌이가 되는 직업 기술을 익혔고 14세에서 16세부터는 돈을 벌어야 했다. 계급에 안 맞는 야심을 품는 사람은 인정 대신에 눈총을 받았다. 그런데 50년 뒤에는 교육이 완전히 달라졌다. 석사, 학사뿐만 아니라 조기 교육, 좋은 집, 갭이어, 외국 유학, 부모 집에 더부살이, 또 늦은 취직, 반세대 만에 완전히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대체로 여자들은 30세, 남자들은 32세에 결혼을 한다. 근데 70년대에는 22세, 24세에 결혼을 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8년을 벌었다. 그러니까 8년 동안은 세계 여행, 정신적인 강화, 그러니까 개성 발휘, 자기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이 되었다. 자, 그래서 예전 같지 않은 게 예전에는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게 일부 특권 계층만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생유층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할 수 있었던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우리도 지금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좋은 아비투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고 지금 기회의 폭이 너무나 넓어졌어요. 그죠? 그럼 어른이 된 이 순간 나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려면 적어도 우리 스스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책을 쓴 저자도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지금 옛날에는 딱 거기에 고정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많은 기회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니 이러한 기회를 득해서 우리도 업그레이드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한번 물려줘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자본에 보면은 제일 큰 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는 좋은 교육을 받고 계속적인 개발을 하고 뭐 책을 읽고 나를 스스로 발전을 시킬 때 이게 쌓이고 쌓이는 것이다. 저는 또 앞에서 리더십 교육하고 연결을 해드렸는데 뒤에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단은 뭐 심리적인 자본인 것 같아요. 나의 내면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독서하는 것, 뭐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쌓아가 보시면 어떨까. 자, 그러면 오늘은 7가지 자본 중에서 심리 자본에 대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